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영광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정적 정의에 대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진도는 교과서 95페이지고요. 수능 12번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95페이지를 펼치고 수능 12번 교정적 정의라고 하고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정적 정의의 뜻은요. 먼저 지난 시간에 분배 정의 배웠죠. 네, 분배정의라고 했을 때 뭔가를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나눌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교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교정의 원칙들, 원리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첫 번째 줄, 교정적 정의는요.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쓸게요. 죄나 범죄 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한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대응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제 내용이고요. 이는 주로 국가가 법을 집행함으로써 처벌을 통해서 불법 행위나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 바로잡는다고 하니까 바로 이것이 교정적 정의에 해당되는 말이겠네요. 교정한다, 치아를 교정한다, 바로잡는다, 시정한다 하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나요? 뭔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바로 생활과 윤리잖아요. 이 과목이 사람들이 죄나 해악이나 범죄 같은 것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 법으로 처벌하는 그 내용이 공정한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입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중요한 말 하나만 더 쓰고 갈게요. 네. 요즘에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할 때, 자, 공통입니다. 모든 학자들 공통. 앞으로 배우게 될 학자가 4명이 있는데, 공통으로. 이러한 그 교정적 정의를 실현할 때, 죄는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법이 없는 아무런 무근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에 따라 해야 된다가 첫 번째 키워드. 그다음 두 번째, 죄의 값은요, 좀 죄의 그 특징에 따라 달라요.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게 있어서 죄의 값은 이제 비례하게. 형벌과 죄는 비례하게. 죄가 만약에 작으면 작은 형벌, 크면 큰 형벌, 비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는 모든 학자가 공통으로 긍정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죄는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하나 더 쓸까요? 공적인 처벌.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보복하는 게 아니다 라는 내용 하나랑, 그다음에 죄랑 벌이 있을 때 이제 벌은 이제 죄이지만 이제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 값을 이제 비례하게 매겨야 된다. 절도한 사람에게는 절도죄, 사형 이런 거 매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례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법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학자들의 공통되는 내용이라서 좀 중요한 내용이라 먼저 짚고 넘어갔어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학자 하나하나를 다 외웠는데 이제 요런 교정적 정의의 일반적인 정의를 물어보거나 학자의 공통된 내용, 당연히 법에 따라서 공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막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서 중요하게 처음에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제 외워야 되는데 단어를 외워볼게요. 하나는 이제 공리주의 관점과 하나는 응보주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잘못한 그 사람에 한해서 처벌을 하게 될 때 그 처벌에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응보주의 관점이 많아볼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돼라고 보는 관점이 응보주의인 거예요. 밑줄. 이 관점은 처벌의 본질을 범죄자의 그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외워야 되는 학자 이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칸트가 나오고요. 칸트 선생님 중요하니까 항상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사람 이름은 칸트. 네, 응보주의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칸트인데 왜 처벌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대가로부터 이제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네, 그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책임질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이성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그 해악을 가하는 것. 당연히 이제 사형으로 복수를 해야 된다. 공적인 처벌로 보복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응보주의입니다. 한글씨를 더 써볼게요. 하기 위해서. 선생님, 그 범죄자를 봐주는 게 그 사람 존중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친구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칸트는요, 그 기억나시죠?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고 이제 목적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건 안 된다고 봐서 수단? 네, 이렇게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해악을 가해주는 것. 국가가 공적인 처벌을 해주는 것이 그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죄에 대해서 같은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공리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공리주의 관점은 이 색으로 해볼까? 네. 이 관점은 처벌의 본질을 뭐라고 보냐면요,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자, 뭘로 본다고요? 네. 처벌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효과를 보는 것이죠. 우리 공리주의 기억나시죠? 결과가 선이어야 되고요. 결과가 뭐가 있어야 되죠? 네. 효용, 이익, 쓸모,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행동은 바로 선입니다. 여기 있는 그 처벌이라는 공적인 행동,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처벌은 사람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 그래서 이거 예방주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하게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관점은 예방적 효과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 그리고 사회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행복해지거나 유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을 이제 존중하지 못하면서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비판받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이제 뭐 비판받는 점이 한꺼번에 나와 있고요. 표시해 볼까요? 네, 비판점 해서 이 두 그 사상가가 누가 해당되는지 써줄게요, 선생님이. 응보주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칸트. 밑에 이제 공리주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벤담인데요. 여러분 배워서 벤담이라고 적고 한 명을 더 배우게 돼서 밑에다가 베카리아 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뒷페이지에 나와서 우선은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어떤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을 찬성한다는 점,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는 그 결과적인 효과, 그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범죄자 한 명한테 그 사람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것을 본 일반 시민들 있죠. 한테도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리주의 관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요. 네, 쟁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례를 이제 읽어보시고요. 규정적 정의에서 쟁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게 바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쟁점으로 나뉘는 주제입니다.
자,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빨간색이었죠. 네.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었다는 사실만을 처벌의 근거로 보고요.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뭐였죠? 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자를 처벌해서 죽임으로써 그 사회가 기뻐하고 다 같이 단결할 수 있고 이익이 증가한다면 그 사람을 이제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죽임 해볼게요. 죽임. 네. 그 다음에 처벌의 정도랑 관련된 또 쟁점이 하나 있어요.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처벌의 정도,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가? 처벌의 경중, 가볍고 무거움을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해야 된다. 해악 정도니까 아까 기억나시죠? 조금 범죄 저지른 사람은 벌을 조금 주고 많이 저지른 사람은 많이 줘야 되는 거. 이거 비례하는 그래프잖아요. 무거운 범죄는 무겁게, 가벼운 범죄는 가볍게. 근데 공리주의 관점은 좀 달라요. 네. 뭐죠? 범죄 예방 효과와 그 처벌의 효용을 중시하잖아요. 범죄의 해악 정도보다는 사회의 이익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정해야 된다. 이익에 따라서. 네, 여기는 비례해서 이익에 따라서.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한 범죄 억제력을 고려해서 처벌의 수준을 정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이 잘못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연예인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는 이제 같은 범죄인데 벌을 이제 조금 주고 또 일반인이 뭐 사랑받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처벌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만나면 다시 또 새로운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러한 처벌과 관련해서 사형 제도가 이번에는 이제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사형은 국가가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형벌. 선생님 여기 왜 지웠죠? 형광펜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사형 제도가 이제 윤리적 쟁점인데요. 네. 시험에 나옵니다. 수능에 나오는 거는 이제 사형제도의 찬성 반대 이 부분이라서 사형이란 국가가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형벌. 근데 범죄자가 누구냐면요, 그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적합성, 그 다음에 예방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쟁점이 돼서 찬성 반대. 그리고 이걸 주장한 학자들이 여러분의 수능 시험에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여기가 교과서 97페이지고요. 여기에 찬성 반대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논거이고요. 우리는 생활과 윤리니까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봐야겠죠? 자, 볼게요. 그리고 96쪽, 97쪽 여기에다 필기를 하나 해두면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교과서 98쪽 원전탐구. 지금 여기는 97쪽. 96쪽부터 교과서 페이지에 이제 약간 이렇게 주제별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학자별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사형제도를 찬성한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의 생명권을 제한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생명을 보존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로 했는데 앗아간 범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박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사형제도가 극악한 범죄에 관한 처벌로서 적합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응보주의 기억나시죠? 그 벌을 이제 받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한테 그 처벌을 행하는 건데 타인의 생명을 해친 아까랑 똑같은 색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친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응보의 관점, 응보의 원리를 충족하기 때문에 정당하다. 응보주의의 뜻을 한 번 더 써볼까요? 응당한 앞에부터 써줄 거예요. 죄에 보니까 응당한 보복이다. 그 다음 또 하나 공적인 보복이죠.
네, 이렇게 해서 보복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되게 나쁜 말 같은데 그냥 응보주의 앞에가 응당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줄임말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라고 쓰고 응보주의의 뜻을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칸트 중요해서 동그라미. 네, 칸트는 무슨 원칙? 네, 암기할게요, 여러분.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범죄는 반드시 인간 존엄성 강조하는 거 아시죠? 정언명령 때문에 사형을 통해서 응보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 동등성의 원리라고도 하고 동등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평등의 원리라고도 불러요. 쓰세요. 왜냐하면 응보주의 관점에 칸트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그 죄의 값에 상응하는 보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형은 어떤 사람? 네, 일반 시민의 범죄를 통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목숨을 뺏어간 살인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퀄이 성립을 하는 거죠. 평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평등의 원리, 동등성의 원리 암기하겠습니다. 네, 사형제도로 반대하는 입장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네, 범죄자의 생명권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 그리고 효과가 없다. 라고 말하는 내용, 그래서 적합한 처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특수 예방주의 관점에서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를 재사회해서 더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어요. 특수 예방주의, 일반 예방주의. 일반인들한테 예고하는 것, 그 범죄자를 재사회화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형제도로 바로 그 사람을 딱 죽여버리면 다시 이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 논거는 너무 쉬운 거라서 선생님이 읽어주지 않을게요. 반드시 이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 알아두시고요. 찬성, 그 다음에 반대. 네, 효과가 없으니까 찬성을 반대하고 이제 다른 형벌로 대체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 오판의 가능성. 네, 기억나시죠? 그 이춘재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이제 무고한 시민을 잡아서 이제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라고 했는데 다른 일반 시민들이 다 같이 우와 하면서 이제 그 사회 공동체가 기뻐하면서 우리 이제 불안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렇게 같이 잘 살 수 있어요라고 하는 효용은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이익과 쓸모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오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제 인격을 20년 동안인가 무고한 사람이 옥살이를 감옥살이를 하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네, 여기 볼까요? 다음 페이지 전에 밑에 나와 있는 칸트 이야기 너무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칸트 중요해서 항상 빨간색. 칸트의 책, 네, 윤리 형 이상학. 네, 공적인 정의가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그거 지금 처벌 같은 거 다 공적인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적인 거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 원칙과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인가, 어떤 거냐, 어느 거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한쪽보다 한쪽으로 더 기울지 않는 동등성, 평등의 원칙. 여기 나와 있었네요. 얘들아 이거 암기하자. 너무 중요해서. 왜냐하면 제시문으로 그게 이제 칸트인지 알려주는 가장 좋은 단서. 동등성의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이다, 원리라고도 하고요. 그가 살인했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요. 정의를 위한 다른 이제 대체물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고통 가득하게 생을 이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고문을 하거나 일을 시키거나 해서 이제 뭐 종신, 노역형, 무기징역 이런 걸 처하다고 해도 이제 생과 사 사이에 동등성은 없고요.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이라는 것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이제 회복할 수 없다. 사형은 고통받는 이제 인격 안에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 있을 모든 가혹행위에서 범죄자를 이제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해서 인간성을 존중하는 형벌이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할게요. 맞는 선지.
범죄자의 인격성, 인간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진짜 칸트가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 내일 지구가 종말할지라도 단 한 명의 사형수를 죽여야 정의로운 사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내일 지구가 종말할지라도 단 한 명의 사형수를 집행해야 된다. 사형 찬성 입장인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네, 원전 탐구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얘들아 98페이지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혼자 읽어도 되는데 잠깐만 읽어줄게요. 98페이지. 네. 루소, 베카리아 사형제도의 관점. 먼저 밑으로 내려와서, 네. 루소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처음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교실에서 하기로 하고, 베카리아 이야기도 지금 아까 배웠던 그 예방주의 관점에서 나오는 거라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종신노역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베카리아의 입장인데, 여기는 아까 말했던 사형 찬성이 아니라 우리 밑에다가 쓰자. 왜냐하면 더 강렬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사형 반대. 사형을 X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 안 되고요. 베카리아라고 하는 사람 옆에다가 2개 쓸게요.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왼쪽으로 넘어와서, 네, 베카리아. 이 사람은 공리주의자고요. 아까 교과서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공리주의자 배웠죠?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의 관점입니다. 구성원들이요, 어떤 국가를 만들 때는 뭐에 의해서? 개인 간의 동의,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관점 2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베카리아에 해당되는 공리주의 사회계약론자, 이거는 외우시고요. 먼저 사형을 반대했으니까 왜 반대했다고 하는지 그 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가 중시돼야 되잖아요. 공리주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사형이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 면에서는 센데, 센 거 있잖아요. 좋은데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이런 부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별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너무 자극적인 단어여서 선배들도 한 번에 듣고 종신노역형 하고 외우더라고요. 종신노역형, 평생 동안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평생 일을 시키는 게 사형보다 더 효과가 있는 형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보복을 해야 되니까 무슨 보복이죠? 네, 공적인 보복. 그 다음에 법에 의한 보복, 맞죠? 밑줄. 사형 제도는요, 어떠한 권리에도 근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회를 계약할 때 그러한 계약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도 자신의 그 생명권 있잖아요. 생명권을 박탈할 그러한 권리를요, 양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회 계약할 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시했듯이 국가의 권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드는 거는 인정하는데 자신의 생명권까지 박탈한다고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밑줄. 수년간 혹은 자기 인생의 전부를 노예 생활이나 비참함 속에서 보내야 하는 형을 받은 사람, 종신노역형입니다. 네.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막연하고 참담한 미래 속에서 인생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효과 있는 보복이 된다. 밑줄 한번 가볼까요? 네, 효과 있는 보복이 된다. 당연히 공리주의 입장임을 보여주는 단어고, 효과. 그 다음에 순간, 사형에 처해지는 이제 순간의 시간을 보낸 경우에는요, 범죄자가 사형 전까지 주어진 두려움의 시간을 마음대로 향유해버리고, 네, 사형하는 경우에는 이제 맘대로 쓰고, 또 이제 뭐 반성도 제대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처해지면 당신 사형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 줄 뿐이다.
하지만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올해 모의고사에 나왔더라고요. 사형의 강도는 있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도 없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고요. 반면에 종신노역형은 밑줄, 네, 더 큰 공포, 효과랑 똑같은 말이네요. 공포를 안겨주고요.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수용자가 당하는 고통에 합산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보다 크다라고 주장하니까 사형을 반대하는 것이죠. 처벌이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잘 예방할 수 있다. 범죄 예방주의의 관점입니다.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다 준대요. 그냥 당장 지금 당신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하냐면 진짜 힘든 노동, 물 한 방울도 주지 않고 그런 거를 이제 교도소 안에서 하면서 교도소를 어디다가 설치하냐면 이제 서울시에 막 이렇게 중앙에 일반 시민들이 걸어다니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합니다. 그럼 이제 훨씬 효과적인 보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종신노역형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여기는 범죄자에게 경고해서 더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사형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범죄 예방주의이면서 써볼까요? 네, 이제 예방주의이면서 공리주의이면서 사회계약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했습니다. 중요하니까 선생님 표시 한번 더 할게요. 범죄 예방 효과의 관점에서,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베카리아라는 인물 이름 좀 외워주시고요. 중요해서 이제 다음에 얘기할 때는 선생님 베카리아요, 사형 반대했어요. 그리고 종신노역형이라는 거 주장했어요. 라고 좀 암기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만날 텐데 그때 이제 정말 한 번도 안 듣고 와서 선생님 얘기하는 거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약간의 그래도 이런 단어들 정도는 암기해서 선생님 만나면 큰 도움이 되는 이제 마지막 교실 수업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